안녕하세요. 세로 차트 연구소입니다. 나스닥은 제가 뭐 예상한 대로 20선 쪽으로 이제 내려오는 것 같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얘가 딛고 올라갈 거냐 아니면 깰 거냐는 아직 아무런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20선 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나 보다. 그냥 거기까지만 아는 겁니다. 더 자세한 거 알 필요 없어요. 20선 지지,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 선물 같은 거를 만약에 이제 뭐, 꼭 인버스 레버리지 아니더라도, 나스닥 종목, 나스닥 관련 종목들을 하시는 분들은 20선 돌파나 20선 지지 상승. 근데 이왕이면 20선 지지 상승을 하는 게 좋겠죠.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 여기 뭐큰 이슈가 없으니까, 뭐야, 오늘, 날이 덥네요, 오늘. 담배피러 나가면은 날이 더운 것 같아요. 자, 분봉은 일단 무너졌죠. 예, 그냥 올라가는 듯 하다가 그냥 무너졌습니다. 더 얘기할 게 없어요. 근데 어쨌거나 얘도 코스닥도 20선 쪽으로 다 내려왔어요. 20선 다 내려왔는데 이제 이거 뭐냐? 미국이랑 조금 다른 거는 미국은 지금 내려오는 중인 거고요. 예, 우리나라는 아슬아슬하게 20선을 딛고 이 아래 꼬리가 조금 보이시죠? 예, 크게 보면 좀 보여요. 아래 꼬리를 딛고 올라간 거 보니까 여기서 시작을 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끝난 건데,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난 건데 분봉 모양이죠. 예, 근데 오리지널 분봉 모양은 여기서 이렇게, 아이고, 야, 왜 안 고지냐? 왜 안 고지지? 이렇게 여기서는 안 그려지네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왜 안 그려지는지. 여하튼 이제 우리나라는 코스닥은 20선을 지지를 하고 올라간 모양새인데, 제가 얘기했죠. 봉 하나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마라. 그냥 20선 위에 지수가 있기 때문에 20선에서 그냥 돌파하거나 딛고 올라가는 애들, 이렇게 바닥에서 돌파하거나 20선을 딛고 올라가는 애들, 아니면 120을 돌파하고, 원래는 지수상으로는 120을 딛고 올라가는 애가 많아야 되는데, 요즘은 추세가 조금 120을 한 방에 그냥 이렇게 돌파하는 애들이 많아요. 20선까지 연달아 연속 돌파하는 경우도 많고요. 예. 요즘 추세는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이 뭐 지수가 올라가는 이 추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즘 유행하는 차트는 20을 돌파. 왜 이렇게 안 걸리냐? 20을 돌파, 20을 지지, 120을 돌파. 예, 요게 많다. 그렇게 하면 알고 계시고, 뭐, 지금 뭐 크게 변한 건 없죠. 예. 어제나 오늘이랑 똑같아요. 이제 여기를 지지를 하냐, 여기까지 내려오냐, 그 차이인데, 여하튼, 며칠 지나면 알겠죠. 당장 내일이라도 뭐, 화딱 깨지면은 뭐, 이제 알겠죠. 근데 이렇게 깨지면은 좀 애매한 게 다시 올라오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예. 하여튼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좋아요. 근데 비슷해졌죠, 이제? 코스닥이나 비슷해졌는데, 다른 점이 뭐냐면, 여기는 120과 20선이 지금 만난 상태고요. 코스피는, 코스닥은 20선과 120선이 떨어져 있어요. 그 차이 외에는 뭐, 이제, 그러니까 엄밀하게 하면 좀 많이 다른 건데, 어쨌거나, 이 시각적인 면으로 따지면은 둘이 비슷해 보입니다. 요 차이만 있죠. 근데 이 이평선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것과 떨어져 있는 거는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 오늘, 장이 굉장히 후졌는데, 한번 하나 보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치워버리고, 대동기어가 오늘 상을 들어갔네요. 들어갔는데 잔여물량 24만 5천, 분봉상으로도 중간상 정도는 되고요. 되는데, 얘는 뭐 굉장히 급하게 물량을 받았죠. 여기서 올라갔다가 위에서 또 물량 받았다가 하루 구라치고 바로 상을 들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간 건데, 이렇게 간 건데, 120선이 좀 내리막을 타고 있는데, 아마 요 정도 발돋움 판으로는 아마 얘가 한번 털어먹고 바로 내려오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털어먹고 저 위에서 털어먹고 이렇게 내려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뭐 지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중간상에다가 24만 5천. 근데 차트상으로 보면은 요 다음 매물대가 여기 하나 좀 약한 거 하나 있고 강한 게 하나 있네요. 예, 내일 한 2%갭 떠서 한 7, 8% 올라가면 끝날 것 같긴 한데, 만약에 2%로 갭을 뜨는 게 아니라 7, 8% 이상 갭을 뜨면 그때는 먼저 3분의 2 정도 버리세요. 그리고 한번 거기 너무 높네요. 여기 정도 한 18% 정도까지 한번 노려볼 만 합니다. 예.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원래 근데 그 위를 봐야 돼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 위를 봐야 되는데, 제가 얘가 한 번에 갈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얘가 한 번에 가면은 이 매물대를 뛰어넘는 그 다음에 매물대. 그러면 여기 아니면 여기거든요. 예. 근데 거기까지 제가 보는 게 아니에요. 예. 한 번 쉬었다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원래는 뛰어넘어야 되는 무덤의 머리. 이 머리에 그 너머에 있는 양봉의 머리들. 그럼 엄밀히 얘기하면 여기거든요. 근데 차트를 볼 때 당연히 이렇게 가겠네. 이렇게 봐야 되지만, 그건 따지는 거를 되게 좀 아동틱하게 한 가지만 보고 자동차 빵빵, 기차 뭐 칙칙폭폭 이렇게 따지는 거지,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올라가는 모양새가 너무 뾰족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얘네들 세력시들이 이렇게 끝까지 올렸다가 확 무너뜨릴 것 같은 생각은 안 들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여기서 다음번에 한번 참고 올라가야 여기를 뛰어넘지 않을까. 그래야 요 정도나 뭐 이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예. 분명히 여기서 상승을 하고 여기서 물량도 받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물량을 받은 느낌이라고 하기에는 여기도 무너진 거고 여기도 무너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쌍봉에서 이제 무너진 거라고 봅니다. 내려가면서 여기서 물량을 받았을 뿐이지, 여기와 여기 물량을 여기서 받고 늘어뜨렸죠. 여기 짧아요. 거리가 짧고 여기 이제 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무조건 이번 찬스에 무조건 올라간다?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거나 찬스는 생겼어요. 일단 여기와 여기 매물대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요 다음 매물대가 여기거든요. 이제 여기까지만 가고 내려갔다가 그 다음번에, 요번 말고 그 다음번에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내일 당장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내일 당장 올라갈 수도 있는데, 저는 돌아서 갈 거라고 봅니다. 예. 그냥 가면 째스죠. 예, 상 들어가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단 반 이상 버려 놓으라는 게, 갭을 살짝 뜨면은 여기까지 한번 바라보시고요. 7, 8% 바라보시고, 갭을 좀 7, 8% 이상, 그러니까 10% 가까이 갭이 떠버리면 일단 버리시고요. 그 다음번에 여기, 아니면 요 다음번 여기까지 22, 24%, 10% 가까이 갭을 뜨면 22, 24%까지 바라볼 수는 있는데, 그러면 상한가 후보죠. 20% 이상이면은 상한가 후보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진에스텍 같은 경우는 주류이거든요. 120 돌파를 하면서, 아까 제가 지수에서 얘기했듯이 120 돌파를 하면서 올라왔어요. 근데 원래는 20선이 위에 있어야 되는데 얘는 밑에 있었죠. 구라를 치는 바람에, 아니 구라가 아니라 요 지하실 생활을 좀 했어요. 근데 알고 보면 은근히 여기가 발돋움 판이죠. 기간이 길어요. 여기서 원래 여기서부터 따져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따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월 가까이를 발돋움판을 만들었어요. 이제 올라갈 준비가 된 거죠. 근데 여기를 뛰어넘으려니까 매물대가 조금 센 건 아닌데 약하게 있는데, 여기는 좀 세죠. 요런 데는 약한 편인데 여기가 이제 좀 세죠. 이렇게 센 데가 있으면 올라가는 척 했다가 무너졌다가 물량을 받고 깨작깨작 되다가 내려갈 거 아니면 이제 여기서 올라가거든요. 내려가면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럼 다시 120선에서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건데, 얘도 아제네스텍도 31만 8천에 종가상 비슷합니다. 아마 많이 올라가진 않을 근데 종가상에 올라간 애들이 요새 슈팅을 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15%까지는 공간이 충분히 있네요. 15%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4%는 기본이고요. 15%까지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무너지면 바로 나오세요.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것이다.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것이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려오면 버렸다가 다시 올라갈 때 다시 잡을 것이다. 양봉에서 내려오면 버렸다가 올라가면은, 제가 생각하는 마지노선이 여기인데 갭을 떠서 올라가다가 내려와. 그러면 버렸다. 매도했다가 다시 들어서 양봉으로 전환되면
그때 다시 잡는 겁니다. 예. 내려올 때 에이 다시 올라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시 올라갈 거야 그랬는데 계속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 아니면 내려가다가 끝나고 그 다음날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올라갈 거라는 걸 믿지 마세요. 예. 뭐 무슨 근거로 믿습니까? 예. 펜트롤 신고가네요. 그죠? 뭐 얘기할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으면 15에서 18%. 이제 외울 때 되셨죠? 신고가는 15에서 18%. 분봉으로 보고 15에서 18% 정도 됐을 때, 요 파란색 22평선, 21의 이평선, 22평선 만약에, MTS나 HTS에 표시 안 되는 분들은, 증권사에 여쭤보셔가지고, 표시해야 되는 거 어떻게 하냐 물어봐 주세요. 기본적으로 표시는 됩니다. 처음에 깔았을 때, 프로그램 깔았을 때, 핸드폰이 됐건 컴퓨터가 됐건 깔리긴 합니다. 예, 근데 이제 혹시나 뭐 개인 사유로 뭐 일부러 지웠거나 뭐 기기상의 어떤 시스템 오류로 만약에 표시가 안 된다. 20선이라고 120선 정도는 그어 놓으셔야 돼요. 15에서 18%. 근데 22평선을 아이고 분봉으로 봤을 때 내일 시작했는데 22평선이 이렇게 가는데 22평선을 딱 깬다. 여기서 긴장을 좀 하십시오. 근데 만약에 추가로 깬다. 그럼 바로 나오세요. 깼는데 여기를 지지를 해. 그러면 견뎌보시고요. 근데 그러면서 깬다. 그러면 나오셔야죠. 예. 나오셔야 됩니다. 여기가 상한가니까 상한가에서 한 2, 3% 밑에 내려오면 나오셔야 돼요. 사실은 2, 3%라는 것도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지. 분봉을 보고 때로는 1, 2%, 때로는 4, 5%까지도 견뎌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이제 이평선 개념으로 이평선 대비 모양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15에서 18%까지 보시는 거 외에는 얘기할 게 없다. 네, 신고가니까. HB 테크놀로지 얘는 얘는 뭐 어마어마한 박스. 얘는 태어나서 그냥 박스로 인생을 마감하려고 그러고. 그죠? 그죠? 상장하고 아이고 이게 움직이네. 상장하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반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 반에 반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또 그 반에 반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그러다가 확 또 올라가죠. 시팅하는 자리죠. 여기 시팅하는 자리죠. 여기 물량을 여기서 받고 여기서 또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불 한번 치고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물량을 여기서 받고 내려왔는데 구라를 안 치고 지금 올라가고 있어서 제 생각에는 뭐 여기 그게 양봉인지 음봉인지 몰라도 음봉이네요. 여기에서 여기인데 대략 매물대가 근데 지금 6% 내일 6% 정도 갭을 뜨면은 얘는 뭐 마지막 순간까지 상이 풀렸나 본데 얘는 6%도 안 가고 그냥 무너질 수도 있어요. 시작했는데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안 보이시겠지만 시작하고 준비 시작하고 그냥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럼 나오셔야 되고요. 종가를 깨면 안 되죠. 오늘 상한가가 한 3,780원을 깨면 안 되죠. 수익 이하로 떨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근데 만약 갭이 한 5% 정도 뜬다. 그러면은 뭐 저 위에 몇 프로야? 11% 정도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아마 힘들 겁니다. 예, 잔여 물량 61만 5천이긴 한데 너무 끝까지 근데 왜 잔여 물량이 61만까지 갔네요? 마지막까지 계속 상이 풀렸는데 주포가 이제 털어먹는 것 같아요. 털고 원래 이렇게 나오면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진 않을 것도 같는데 너무 털어먹었어요. 지금 보니까 일시적으로 어느 한 군데만 이렇게 나오면 괜찮은데 다잖아요. 지금 이거는 지금 털어먹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거 내일 올라가지도 못하고 무너질 수 있어요. 시작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좀 긴장 좀 하세요. 이런 거는 어쨌거나 올라갈 공간이 여기까지 있는데 갭이 요 정도 뜨면 갭이 요 정도 갭이 뜨면 뭐 2, 3% 갭, 2, 3% 갭 떴다 무너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올라갈라 치면 뭐 공간에 하여튼 12, 13%까지 공간이 있어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내일 보고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은 알 수 없어요. 알아도 어차피 추측일 뿐입니다. 이렌치스 강상이네요. 169만 좋죠? 잔여 물량 169만. 기본적으로 한 11%는
한 8, 9% 이상 갭을 뜰 겁니다. 그리고 깨작깨작 되겠죠. 올라갈 때마다 올라갈 때. 근데 일단 딱 눈에 보이는 건 여기 있네요. 18%. 18%인데 운봉 재수 좋으면은 그러니까 18%에서 3분의 2 이상 버리시고요. 여기 56%. 그러니까 내일 날짜로 따지면 한 26% 되겠죠? 없네. 그럼 여기도 사실은 지금 물량 받으러 올라가나 본데, 그죠? 슈팅하는 자리가 아니고. 근데 슈팅을 할 만큼 물량을 계속 얘는 되게 부지런하게 받았어요. 여기 올려서 여기 물량을 여기서 다 못 받아서 여기서 또 받았고요. 근데 여기서 털어먹었죠. 털어먹은 것 같다가 올라가 있는 주식을 다 던지게 확 급락을 시켜서 개미들이 던지는 걸 꾸준히 주워 모으고 주워 모았다는 거를 다시 얘기하면 매집을 또 다른 표현을 할 때는 물량을 받았다고 합니다. 내려가면서 물량을 받는 게 있고요. 올라가면서 물량을 받는 게 있어요. 물량 받고 근데 물량을 나름 크게씩 받았네요. 받고 또 받고 그죠? 물량 받는 날 보면 거래량이 눈에 띄게 딱 보이죠? 그러는 거 봐서는 요번에 한번 슈팅해서 나 이번 시즌에 그냥 마무리 할 거야 하면서 여기까지 그냥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올라갈 소지가 많긴 해요. 물량을 받든 슈팅을 하든 얘는 뭐 바로 가든 돌아서 가든 기본적으로 요거 한 12% 기본이고요. 제 생각에는 여기 한 17, 18%까지도 공간이 나옵니다. 17, 18%를 만약에 한 번에 갭이 뜬다. 그럼 일단 반 정도 버리세요. 3분의 2는 과하고 반 정도 버리세요. 나머지 반 가지고 더 가는지 안 가는지 그러다가 더 갈 듯 하다가 하고 내려오면 그냥 여기서 4,317원 여기서 그냥 버리십시오. 그냥 안 갈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럼 버리세요. 굳이 4,317원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상한가 종목 이렇게 봤고요. 섹터별로 간 것도 없지만 보겠습니다. 물류조성 없고요. 철강주 중에서는 대동금속 뭐 복잡해? 뭐지? 오이씨. 오늘 사실은 상한가 종목에는 그 방송을 안 해도 되는 날이긴 한데 어차피 할 일이 없으니까 여기가 나름 각출한 날이었네. 이거를 생각을 못했네. 11% 그럼 기본적으로 22% 그죠? 그죠? 돌파선이 15% 이상이면 이게 그냥 목표가가 되는데 12%죠? 12%. 근데 알고 보면 곽철용 자리예요. 그죠? 원래 이것도 따지는 겁니다. 여기도 따지지만 곽철용 자리야. 그러면 이거 올라갈 때 10% 내외에 슈팅이 나오면 10% 내외 밑에서 슈팅이 나오면 곽철용 자리를 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여기 11%죠? 그러면 더블 이상을 간다. 근데 지금 얘가 몇 프로가 갔냐면 24%. 정석으로 간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수치적으로 그냥 초등생 비슷하게 따질 때 얘기하는 거고 돌파선이 있는데 11%입니다. 2배 이상을 간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근데 매물대를 따져보면 어디가 있을까요? 매물대가? 제일 센 데가?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봐서 제일 센 데가 여기 19%, 그 다음에 22% 여긴데 1차, 2차를 다 갔네요. 저는 19%, 22%를 따졌을 텐데 다 갔습니다. 19%, 22%, 19%, 여기. 저는 여기서 아마 3분의 1을 매도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안 가니까 뭐 여기나 여기서 아마 전 나왔을 겁니다. 종가까지 안 가니까 저는 마지막까지 안 보거든요. 아마 여기도 아니에요. 전 여기서 나갔을 겁니다. 가다가 삐용 끝 나가야 되니까 매도하고 나머지 반 보고 봤는데 여기를 만약에 내가 견딜 리는 없겠지만 이거를 만약에 딴짓하다가 모르고 견뎠다. 저절로 견디게 되는 셈이죠. 그럼 올라갔을 때 여기서 그냥 버렸을 겁니다. 여기서 버렸을 겁니다. 이게 이제 이평선을 깬다는 얘기가 22평선을 깬다는 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다행인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훅 하고 깬다. 그럼 여기서 나와야죠. 여기서 나오셔야 됩니다. 철강주는 걔 혼자뿐이 안 갔고요. 건설주 관계없고요. 로봇주가 아지네스텍의 상을 갖고요. 유진 로봇이 덩달이네요. 보니까 유진 로봇이 덩달인데 얘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네요. 신고가예요. 25%까지 올라갔어요. 좋죠.
근데 고점의 모양이 아니죠. 언뜻 보면 이게 아직 남았어요. 슈림 로봇도 지하실에서 올라오긴 했는데 머리만 빼끔 내밀긴 했는데 마이너스네요. 예, 추가로 올라오는 건 아닌가 봅니다. 그리고 뭐 몇 종목 되죠. 티라유텍, 사이렉 요런 애들이 이제 잔챙이들로 갔습니다. 로봇주가 오늘 로봇주가 괜찮았죠. 그다음에 에너지, 흥구석유 뭐 기름값이 뭐 어떻게 됐다고 하는 설이 있던데 아까 뭐 뉴스 잠깐 보니까 그래서 일단 음봉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례적으로 이 진짜 안 나오는 겁니다. 이례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갭 뜨는 봉도 여기서 요렇게 돼서 요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갭을 이렇게 많이 뜨면은 무서워서 못 들어가죠. 이게 시가가 8%입니다. 예. 저는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데 또 하시는 분들은 하시죠. 갭 뜨는 봉의 매매가 됐는데 여하튼 갭을 너무 많이 떠가지고 갭 뜬 음봉인데도 갭을 너무 많이 떠서 근데 갭이 뜬 음봉이라도 120선과 가깝기 때문에 이거는 해볼 만한 상황이긴 했습니다. 요런 거는 제가 가끔 해요. 요런 거는 할 만하니까. 근데 이렇게 갭을 8% 정도 떴으면 저는 매수를 안 했겠죠. 화학주 관계없고요. 식료품 사료 체리브로가 지하실에서 이제 탈출을 한 것 같은데 내일은 좀 무너질 확률도 있겠네요. 볼까요? 조금 무너질 확률이 있겠는데 아직은 마이너스네요. 아직 방향성이 없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 정도 올랐으면 좋았는데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아마 내일 내려갈 겁니다. 올라가도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조림비료 중에서는 대동이 상을 가고 나서 물량받고 또 물량을 받았어요. 여기를 뛰어넘겠다고 어제도 내가 여기를 뛰어넘겠다고 그런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럼 결국은 여기를 이미 뛰어넘었네요. 여기를 이미 뛰어넘었죠. 앞에 정고점을 뛰어넘었습니다. 이제 아마 무너지겠죠. 앞에 더 없으면 뭐가 있나? 없죠. 이제 무너질 겁니다. 15에서 한 18% 정도로 봤어야 되는데 오늘 좀 과하게 올라갔죠. 얘가 오늘 20 몇 프로까지 과하게 올라갔어요. 과하게 올라갔는데 여기 물량을 받으러 좀 올라간 것 같은데 거래량 봐서는 여기 물량을 얼추는 다 받아 보이죠. 여기도 만만치 않죠. 거래량이. 근데 그것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지만 여하튼 다 올라가 보이고 고점의 모양으로 봐도 이상할 게 없는 침이 긴 양봉이 이제 나왔죠. 이렇게 나왔죠. 괜찮습니다. 좀 쉬었다가 아마 내려왔다 갈 겁니다. 옆 뿌리도 좀 채우고 잃어버린 것도 채우고 하려면 좀 내려와야 되겠죠. 내일 당장 슈팅을 하면서 내려올 수도 있는데 일단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면은 좀 이런 상황에서는 마이너스면 좀 아닌 거라고 봐야 돼요. 딱 저런 상황에서는 기계 이런 거는 이제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 뭐 그런 개념이라 갭이 떠서 내려왔다가 여기를 딱 딛고 여기를 딛고 이렇게 올라가야 이제 여기 아래 꼬리를 달고 이렇게 올라가야 큰 슈팅을 하거든요. 다시 내려올 망정. 그러니까 좀 어렵습니다. 이평선에서 너무 멀고 이런 건 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기계주 중에서 관계없고요. 전기차 중에서 필옵틱스 지하실에서 올라왔는데 별거 없죠. 그리고 앞에 산이 있어요. 여기 태양이 빛을 못 비추는 곳이라 여기는 이제 암흑입니다. 근데 여기 좀 벗어났답시고 뭐가 될 것 같지만 어쨌거나 여기는 물량 받는 자리입니다. 쉬었다가 횡보하다가 아마 그 다음에 슈팅을 할 거예요. 만약에 한다면 더 밑으로 깔아줄 확률도 크고요. 요 앞전에 이게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코닉 오토메이션이 물량을 크게 받고 내려갔네요. 아마 요거 상간날 같죠? 상간날 여기 물량을 받으러 올라오고 여기도 물량 받으러 여기까지 물량을 받으러 다 올라온 건데 다시 내려갔죠. 좀 쉬었다가 올라올 겁니다. 내일은 뭐 침해 절반까지 올라올 수는 있죠. 내일 당장은 올라간 침이 기니까 그 절반까지 가능한데 마이너스라 그것도 좀 어려워 보이긴 하네요. 그 다음에 대동금속 대동금속이 얘가 한 2, 3년 뒤에는 뭐 한 방이 있겠는데요. 2차전지 펜트론이 상을 갖고요. 필옵틱스가 덩달인가 봅니다. 아직 지하실 근처라 볼 게 없고요. 반도체 중에서는 DR텍 고점의 모양이 아직은 안 난 것 같지만 너무 높죠. 손을 못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면 이제 너무 높아서 손을 못 대요. 개미한테 겁을 주느라고 저렇게 올라가고 있나 봅니다. STI 얘도 전고점 여기까지 올라가는 건데 조금 못 간 것 같긴 한데 다 간 것 같고요. 추가로
한번 쏴주고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봉이 짧고 침이 긴 이제 고점의 모양이 나오는 거죠. 이런 모양에서 아니면 아예 이렇게 만들어 버리든가. 예, 근데 아직 그런 게 나올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건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반도체 중에서는 HB 테크놀로지가 상을 받고요. 피델릭스하고 피롭틱스가 동달이고요. 그다음에 프로 2000 맞나? 프로 2000. 예. 얘는 고점 모양은 일단 아니네요. 이 앞에가 어떻게 생긴지 몰라도 고점 모양은 아니네. 근데 얼추 저 앞전에 뭐 이것저것 한 거 여기 저 정지돼 있던 선 여기 좀 더 볼게요. 요 평단은 벌써 이미 넘어갔죠. 넘어갔는 데가 지금 여기까지 바라고 있나 본데 봉으로 막았나요? 올라갔다 내려왔죠. 올라갔다 내려왔죠. 쉬었다 갈 겁니다. 이건 쉬었다 갈 겁니다. 바로 가기에는 좀 리스크가 커요. 마이너스 2.85죠. 쉬었다가 갈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설명하자면 긴데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간 상태에서 지금 올라가면 무조건 얘는 내려옵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그 당일날도 올라갔다가 이렇게 침으로 내려올 거예요. 근데 얘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에요. 침이 아니라 봉으로 이렇게 막는 걸 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예 안 보이네요. 아예 이렇게 봉으로 막는 걸 지금 원하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조금 약하죠. 상승이 지금 뭔가 스무스하게 올라가서 좀 약하죠. 예. 요렇게 돼서는 개미를 다 아이고 이 세력애들이 미치지 않은 바에야 개미들을 다 태우고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예. 밑으로 겁을 주든가 위로 올라가서 올라가도 너무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매매가 이루어지면 무서워요. 이평선 다 여기 있는데 저 위에서 이루어지면 무서워서 못 댐배요. 왜냐면 어느 날 들어갔다 잘못 들어가면 이걸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그러기에는 지금 좀 낮은 지역입니다. 안전한 지역이라 그렇게까지 상승을 크게 하진 않을 거예요. 뭐 대략 그렇게 설명을 하기로 하죠. 더 세분화하면은 또 얘기가 길어지니까. 엔터미디어 중에서는 아센디오 왜 권한지 모르겠는데 아센디오 엔터미디어 제가 잘 안 하는데 뭐 설명할 필요가 있나요?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발돋움 판도 너무 짧죠. 좀 짧죠. 짧은 데다가 여기까지 따지면 뭔가 해볼 만한 차트라고 보이긴 하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죠? 그러면 여기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8달을 발돋움 판이라고 봤을 때 만약에 봤을 때 올라갈 만한 상황이 되지 않았냐. 근데 이게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이평선이 계속 내려가는 종목을 계속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 이평선을 꺾어야 되는 그 시점이 이렇게 지금 여기처럼 약간 삼각지지 비슷하게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도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만들고도 이 삼각형이 꺾은 이상하게 됐네. 삼각형을 이렇게 그린 듯 했어도요. 이 삼각형이 꼭 이렇게 삼각형이 되진 않아요. 이렇게 삼각지지라는 게 꼭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다르게 그릴 수도 다르게 될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삼각지지 비슷하게 그 원리로 막으려고 하지만 지금 보니까 아직 멀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좀 리스크가 크게 덤벼들면은 내일부터 한번 잡아보십시오. 그 말을 할 텐데 차마 그 말을 못 하겠네요. 오늘 장이 후진 거 보니까 정남이가 뚝 떨어지네요. 메타버스 VR 게임 중에서는 아지네스텍이 상을 갖고요. 축하드리고요. 데브 시스터즈가 부대장인 것 같은 아니 얘구나. C랩이 부대장인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데브 시스터즈가 3대장 같은데 뭐 셋 다 차트가 뭐가 안정화가 안 돼 있죠. 지금 보면은 뭐가 안정화가 안 돼 있죠. 얘는 좀 올라가긴 했는데 아직은 조금 기다려 보셔야겠어요. 메타버스가 근데 한물 갔는지 그렇게 슈팅이 세지가 않네요. 한 종목만 상을 가고 나머지는 비리비리한 거 보니까. 그 다음에 NFT 메타버스는 지니언스가 물량을 굉장히 크게 위에 받고 내려왔네요. 여기 물량까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다음번에 여기 물량 받으러 올라가겠죠. 그때 하는 겁니다. 내일 당장 아니죠. 좀 쉬었다가. 근데 워낙 많이 무너졌으니까 이런 거는 침의 절반 정도 갈 수 있죠. 마이너스지만 마이너스래도 침의 절반 한 요 정도. 침의 절반은 아니고 한 요 정도는 갈 수 있죠. 한 13%. 그래야 7, 8%폰이 안 되니까 먹으면 5%폰이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안 하는 겁니다. 저런 스타일은.
휴대폰 통신 중에서는 관계없고요. 그 다음에 아지네스텍이 상을 갖고요. 피델릭스가 부대장인 것 같습니다. 예, 부대장인 것 같고, 얘도 여기까지는 물량을 다 받았네요. 그 다음번에가 이제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쉬었다 가겠죠. 설마 3일 연짝 슈팅을 하겠습니까? 그랬는데 만약에 갭이 마이너스죠. 약간 개그 요소로 얘기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저걸 너무 빨리 열었네요. 바이오 중에서는 뭐 IR 사이언스가 물량 받고 다시 지하실로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없어요. 제약주 중에서도 인벤트지랩 얘 하나 조금 가는 듯 했는데 얘도 15%도 안 되죠. 예. 제약주도 그렇고요. 오늘 장이 좀 많이는 아닌데 좀 후졌어요. 화장품 중에서도 스킨앤스킨이 지하실에 나름 물량 받고 내려왔는데 나름 이게 한 22% 됩니다. 예. 지 혼자 같고요. 비트코인 관계없고요. 핀테크 중에서는 CQ센이랑 얘는 지금 지하실에서 돌파를 하려고 무전히 노력을 하는데 아직은 안정은 아닙니다. 아직은 좀 일러요. 아직은 일릅니다. 근데 원래 이럴 때 들고 가야 먹긴 많이 먹는데 리스크가 크니까 마이너스 4%죠. 오늘 종가 베팅했으면 마이너스 4%를 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럴 때는 들어가라 소리를 못 하는 겁니다. 뭐 할 때도 있는데 그 리스크를 껴안고 이제 들어가는 거를 감안하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지니언스 물량만 받았고 뭐 별거 없습니다. 물량만 받고 별거 없고 그래피니토리 중에서 관계없고요. 교육 출산주 중에서도 윌비스가 지 혼자 지하실에서 탈출하려고 하지만 어림없죠. 예. 미세먼지 중에서는 SPG가 좀 갭을 조금 떠서 올라가긴 했는데 신고가네요. 15에서 18%몇 퍼센트인가요? 19%? 먹을 수 있는 게 여기선까지죠. 한 18%? 15에서 18% 신고가. 그래서 제가 15에서 18%라고 하는 거예요. 딱 보세요. 15에서 18%. 예. 반 정도 매도 아니면 3분의 2 매도 나머지 여기서 매도 끝나는 겁니다. 이거는 100%죠. 지금 이런 경우는 신고가를 15에서 18%에서 팔면은 제가 7, 80점은 되는 겁니다. 그랬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100%죠. 통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중국주도 관계없고요. 일자리도 별로 관계없고요. 윌비스, 일자리에서 윌비스 하나 좀 움직였는데 아까 받고 별거 아니었고요. 철도주 중에서도 SPG 혼자 지 혼자 좀 갔는데 별거 아니고요. 무너지겠죠. 혹시나 이게 5시 45분이니까 이 시간외를 좀 결정돼 가는 시간외를 볼 수 있는 거는 좀 좋은 점이 있네요. 항공여행주 중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날 상가고 나서 안 털고 있어요. 그죠? 안 털고 있죠. 한번 상을 가면 한번 털어줘야 되는데 안 가고 있어요. 예, 왜 이렇게 계속 올라갈까요? 무섭게. 이렇게 무섭게 올라가면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기가 좀 애매해지죠. 요런 거의 고점의 모양은 대부분 이겁니다. 예. 뭐죠? 봉 짧아서 침이 긴 거 이거보다는 오히려 이게 많이 나와요. 예, 아마 그렇게 해서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얘가 기본적으로 최소한 여기까지는 무너질 겁니다. 여기까지는 최소한 쫙 무너질 거예요. 그리고 또 가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한 짓을 여기서 또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뭐 특이 사항은 없어요. 그냥 장이 좀 후졌다는 거. 실시간 검색 봐서 200이 보면요. 앞전에는 좀 갔어요. 근데 뒤로 가면 없죠. 다 단봉이죠. 장이 후져서 그래요. 1봉 20 돌파. 하나, 둘, 셋. 세 분이 없네요. 장이 후지니까 그나마 그것도 없네요. 1봉 20 출발. 장이 후져서 다 단봉이죠. 그 다음에 120 돌파.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히려 120 돌파가 오늘 많았네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오늘 추세가 이게 검색식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그 증권사에다 얘기해서 이베스트 같으면은 제가 이렇게 드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뭐 아닌가 못 드리나 하여튼 드릴 수도 있는데 뭐 상호 좀 어느 정도 믿음이 생기면 뭐 팔아먹는 게 아니라 뭐 그냥 드릴 수가 있는데 그 파일로 해가지고 이게 또 다른 증권사랑 그냥 이게 제일 좋은 건 제가 이제 방송 초반에 늘 말씀드렸지만 증권사 상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자분이라니까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삼성도 그렇고
이베스트 그리고 저도 삼성 쓰다가 깜짝이야. 이제 이베스트를 쓰고 있는데 여하튼 이제 키움증권도 MTS에는 잠깐 깔아놨다가 이제 너무 잡스럽게 많이 나와서 이제 안 쓰고 있는데 여하튼 간에 증권사 그 상담하시는 분들이랑 애인처럼 자주 통화를 해야 돼요. 뭐 이 기능은 뭐에 쓰는 거냐. 예를 들어서 이제 꼭 내가 알아내려고 하는 것만 전화를 하지 말고 어느 날 봤는데 어떤 기능 뭐 검색식이나 아니면 어떤 주식의 차트상에 뭐가 이렇게 눈에 띄던 게 뭐가 있어. 이건 뭐지? 궁금하시면요. 이거 차트 이렇게 보면서 그죠? 분봉 보면서 물론 이렇게 막 시청나고 그랬을 때야 안 되겠지만 잔잔하게 보고 있을 때 심심하잖아요. 그럼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아니 제가 이거 여기 증권사를 쓰고 있다. 이름이랑 그 증권 아이디 뭐 번호 정도만 얘기하면 아마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궁금하신데요? 그러면 제가 뭐 지니어스라는 종목을 보고 있는데 아니면은 뭐 제가 STS 뭐 일봉을 보고 있는데 뭐 이평선 이게 헷갈려서 그런데 이거 선을 뭐 어떻게 굵거나 얇게 뭐 할 수 있냐 없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요 짜증 안 내요. 되게 친절하게 가르쳐줘.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쓰시는 그 증권사 이용료에 다 그런 돈이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예, 거래세부터 시작해서. 얼음물. 그러니까 심심하고 그러면 괜히 속 타가지고 아이씨 이게 막 증권이 막 아이씨 뭐 이렇게 짜증만 내지 마시고요.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그래서 뭐 키움이 됐건 SK가 됐건 뭐 이베스트가 됐건 삼성이 됐건 뭐 하나가 됐건 하나투자증권도 아직도 있나? 응. 우리나라 HTS 제일 처음 보급한 게 뭐 하나의 전신 뭐라고 그러던데 하나 대투 그거 거기서 HTS가 2098년도인가 99년도인가 처음에 만들어져서 상용화된 건 처음에 거기서 쓰다가 다른 증권사들까지 다 상용화된 게 생각보다 얼마 안 되더라고요. 20년 조금 넘었더라고요. 2000 몇 년? 1년, 2년도인가? 1년도인가? 뭐 그때 HTS가 진짜 증권을 하는 사람의 전국민한테 우리나라 그 5천만 전국민 말고 증권하는 어느 정도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그렇게 보급이 되고 MTS도 뭐 이제 요즘은 뭐 안 쓰는 사람 없죠. 저는 안 쓰는데 저는 이제 바깥에 나가서는 이제 증권을 아예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집에 왔을 때만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았을 때만 증권을 보는데 여하튼 간에 그렇게 좀 자기 자신이 정신적으로 이렇게 파티션을 좀 만들어 놓으셔서 나는 요때만 증권을 한다. 요때는 증권을 안 한다. 나는 여기 장소에서만 신경을 쓴다. 여기서는 신경을 안 쓴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버린다. 저는 이제 단타를 하면서 스윙을 버린 거고요. 집에서만 하고 나가서는 안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장 시작할 때만 장 운영할 때와 방송할 때만 증권에 관심이 있지 그 외 시간에는 증권에 관심이 없어요. 예. 또 그렇습니다. 이게 24시간 동안 그냥 24시간 동안 계속 양봉 이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이 생활이 피폐해지겠습니까? 어느 사람은 뭐 꿈에서도 나온다는데 저는 뭐 꿈에서는 안 나와봤는데 여하튼 홈플러스 광고 중에 뭐 예전에 빼는 게 홈플러스니까 빼는 게 뭐 더하는 거다 뭐 이런 뭐 로고가 있었어요. 그 문구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인테리어를 남아있는 인테리어를 이거냐 이걸로 막 꾸미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건 갖다 버려야 빈 공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빈 공간이 생겨야 새 물건으로 새 물건이라기보다는 내가 필요한 이 빈 공간에 내가 필요한 물건을 집어넣을 게 생기는 거지. 이 세 개를 갖다가 빈 공간이 세 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잡동사니가 엄청 많은데 이 와중에 이거를 다 묶어다가 여기다 집어넣고 요만큼을 빈 공간을 만들어서 세 개가 필요한 빈 공간을 갖다 여기다가 다 때려 이렇게 박는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필요 없는 건 버리라는 얘기죠. 필요한 거는 두고 필요 없는 거는 갖다 버리고 다시 필요한 거를 사다가 여기다 넣고 그래서 이렇게 네 개를 만들라는 얘기죠.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쌓아놓고 네 개를 쌓아놓고 여기 빈 공간을 만들어서
새 거를 갖다, 아니, 필요한 물건을 갖다 여기다 박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필요 없는 거는 과감하게 갖다 버려라. 근데 이게 꼭 물건만 그러는 게 아니라 증권도 내가 필요한 정신세계에 필요한 것들만 갖고 있다가 이제 딱 시간, 마감이 되면요. 머리 바깥으로 내보내세요. 예. 물론 공부를 할 때는 그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그 스트레스 받는 개념의 그 신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려고 얘는 이렇게 슈팅을 하고 나면은 나중에 보니까 꼭 여기로 다시 가는 것 같던데 이렇게 공부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이거 물렸는데 나 지니어스 물렸는데 나 여기서 물렸는데 언제 여기까지 올려나 나 내일도 안 가네 모레도 안 가네 다음 날도 안 가네 계속 내려가네 완전 작살났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경 쓰는 건 이거는 피폐해지는 거예요. 이런 거 신경 쓰는 거는 장 끝나거나 내가 그 종목 볼 때까지만 보다가 한번 딱 보고 오늘 마이너스 올라갈 일 없네. 그럼 끝난 거예요. 내가 신경 쓴다고 얘가 올라갈 것 같으면 신경 쓰라 하지. 내가 신경 써봐야 본인만 정신적으로 피곤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할 때는 하고 말 때는 정확하게 끝맺음을 맺으셔야 됩니다. 이게 이 전에 게 이 뒤로 넘어오면 안 돼요. 여기 벽이 있는데 얘가 일로 넘어오면 안 됩니다. 얘는 여기에서만 존재하고 얘는 여기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사생활, 증권생활. 증권을 공부할 때도 매매를 할 때 공부하는 경우도 있고 나와서 공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부를 그 핑계 삼아 그 신경을 쓰는 그런 짓을 하시는 거는 저는 이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암만 몸에 힘주고 머리에 힘주고 머리카락 빠지도록 스트레스 받아봐야 세력 애들은 올려줄 생각 없을 때는 없어요. 여러분을 보시고 올려주고 그런 애들이 아니에요. 걔네들이. 아셨죠? 마감할 때는 과감하게 마감하십시오.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운데 고생하셨고요. 내일 금요일이니까 시드 줄인 채로 오전과 오후가 있으면 오전에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